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일요일 날 반짝하고 움직였다가 오늘 또 휘청휘청거리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XRP 리플 코인을 기대하고 있는 요인들은 참 많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자, 이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은 만큼 그 기대감도 엄청 많지만 이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처럼 또 한 번의 횡보 라인을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그 기대감은 공포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대 심리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니플 블랙록 XRP ETF의 출시설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 블랙록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블랙록은 해당되는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이 블랙록이 SEC한테 무엇을 승인해달라 요청했는데 SEC가 승인을 안 해준 적이 얼마 없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블랙록인데 이게 5월 19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ETF 출시설이, 그러니까 ETF, XRP ETF를 SEC한테 승인 요청했다. 해당되는 그 부분을 계속 확산되고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뉴스를 좀 자세히 보시면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아니다,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죠. 다만 XRP ETF의 승인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블랙록의 투자 전략 변화 가능성, 이 부분에서 블랙록의 9조 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 중에 일부를 XRP 리플 기반 상품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SEC가 이 부분을 조장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의 가장 라이벌 관계가 누굽니까? 바로 CFTC,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자, 이건 선물위원회라고 하죠. 자, 지금 20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19일 날짜로 뭐가 발표가 됩니까? CME에서 XRP 선물 ETF가 출시가 됩니다. 이게 확정된 거거든요. 이 부분의 주관체는 바로 CFTC가 되죠. 그러면 SEC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SEC와 CFTC는 강력한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선물 ETF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현물 ETF도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 자체가 이 블랙록을 이용하고 있는 시점일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미국의 두 기관이 있어요. 이 두 기관 사이에 XRP ETF에 대해서 선물은 출시가 되고 현물도 조만간에 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6월 달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일봉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갔다 싶다가도 다시 올리고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물론 이렇게 5,000원 부근대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 때문이었습니까? 떨어진 것 자체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작되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의 유연성 90일을 유예했고 그 이후에 알맞게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는 부분에 시장의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떨어진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인베이스에서 해킹 이벤트가 나왔다더라. 그리고 SEC와 XRP는 둘이 당사자 간의 합의는 있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기각했다더라.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을 가져왔지만 어때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3,500원부터 3,250원대 라인을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은 앞으로의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기대감, 이 상승에 대한 재료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크죠. 선물 ETF는 조만간 출시가 될 것이고 6월 달에 이 현물 ETF까지 나온다. 시장에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국가 간의 이체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바로 기관과 기업들의 거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오고 있고 더 나가서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또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더라.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우리 어떠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보시죠.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일 겁니다. 더보기 클릭하셔야지 보이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세요. 어떠한 링크냐? 자, 그 부분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해당되는 부분, 지금 이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궁금하신지, 만약 나는 니플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도지코인도 있다, 다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받기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차트의 분석부터 해당 코인 자체가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 너무나 중요하고요. 단기적인 수익 구간 관리까지도 너무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모두 다 넣어드릴 거니까 먼저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자료 또한 무료, 그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톡방 링크도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모두가 다 무료니까 해당되는 자료 받아보실 연락처까지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나거든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던 블랙록이 조만간에 ETF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 자, 보시면 최근에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입니다. CME 그룹에서 CFTC의 규제 하에 XRP ETF가 출시가 된다. 이건 선물 ETF거든요. 자, 5월 19일 출시가 확정되면서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SEC한테는 다시 한번 빠르게 우리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CFTC는 증권선물위원회, SEC는 증권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같이 해당되는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CFTC 위원장은 이전부터 말을 했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의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이게 작년 7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80% 이상은 모두 증권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아예 반박했죠.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갈렸다라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얼만큼 그들한테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을 제공할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CFTC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고 SEC 위원장은 증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서로 간에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SEC와 CFTC 너희 둘이 합쳐서 암호화폐 규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시장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더불어 확실한 상승에 대한 제공력을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SEC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시장이 원하는 부분이죠. SEC는 XRP 현물 ETF의 심사를 6월 달로 연기를 했어요. 이 말인즉슨 니플 소송 영향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합의한 거는 맞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승인 대신 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승인을 받았다면 확실한 부분이었겠지만 이 부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엔 이미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기각했다라고 해서 떨어진 부분이 3,250원대 라인을 단단히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XRP 니플 코인은 이제 더 이상 SEC의 규제 하에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으니까 ETF도 덩달아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제가 SEC와 현물 ETF를 같이 말씀드리냐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얘네가 승인을 해줘야지 현물 ETF가 나오는 거거든요. CFTC야 상품선물위원회니까 이 아이들은 무조건 벌써 승인을 했고 5월 20일 우리나라로 5월 20일 날짜에 CM이라는 글로벌 선물 거래소의 가장 1위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 SEC 또한 조만간 이 부분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 ETF라는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XRP 니플 코인에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오르지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지난 4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이 부분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어보신 부분입니다. XRP가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질까? 그리고 횡보 라인 가져오고 올라갈 만하면 또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또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이다. 자, 지긋지긋하죠. 고래라고 하는 이 세력들, 주식으로 치면 세력이라고 하죠. 이 세력들은 도대체 왜 개인들의 물량을 자꾸 털면서 그들의 배만 불리려고 할까? 그 이유는 뭡니까? 개인 투자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래들은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다. 근데 개인이 그냥 털린다고 털립니까? 그렇지가 않죠. 호재가 있어도 안 오르면 털리는 거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털리는 거죠. 자, 제가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난 1월 달부터 5,000원 부근을 찍고 나서 2,50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한번 횡보 시점을 한 달 내내 가져왔고 5월 달 들어와서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상승했다가 다시 또 코인베이스 또 법원의 기각 이런 부분을 또 이 박스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확실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만약 내가 고점에 잡았습니다. 여전히 손실 구간이겠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횡보하고 길게 횡보하고 이러한 부분이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달부터 현재 5월 달까지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왔을까?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매집을 계속 해왔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속보 내용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그리고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입니다. 자, 3월 20일에는 리플의 고래들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달 만이면 3월 20일이니까 언제부터예요?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보시죠. 5월 10일이니까 5월 10일 날 고래가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물론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언제부터?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 한번 보세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적인 고래의 보유 비중을 늘렸고 4월 달, 5월 달 보시면 또 한 번의 매집 라인을 가져왔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단가는 오히려 내려갔죠?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을 늘려갔을까? 그 이유는 이게 매집이라는 거예요. 매집이란 게 뭡니까? 그냥 따라서 올리면 올라갈수록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게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은 이 매집을 한다는 건 올라가던 것도 확실히 떨어졌을 때 저점의 매수 시점을 잡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보시면 박스권을 만들었다. 박스권을 만들고 또 한 번 내려왔다. 박스권 또 한 번 내려왔다. 또 한 번 내려왔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매집했을까요?
고점에 매수했겠습니까? 아니죠.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고래들은 매집량이 늘어났고 보유 비중이 늘어났지만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들이 바보라서 매수를 저점에 매수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XRP ETF에 하단이라는 부분에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드는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저점마다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호재가 많아도 안 올라. 고래가 많이 들어왔어도 안 올라. 그러면 우린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개인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유도하고 있는 게 고래라는 거. 이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XRP ETF라든지 XRP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발전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떨어진 거 물론 마이너스 30%가량 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근데 이 시점은 확실하게 지금부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확실한 좋은 기회도 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이 올라가서 또 한 번의 후회가 남는 매매가 하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 비중을 얼만큼씩 들어가야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맞출 수가 있을까? 난 지금 손실 구간인데 어떻게 해야지 수익 구간을 빨리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확실한 매매 타이밍을 안정적으로 잡은 다음에 움직임을 가져온다면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XRP 니플 코인 오늘 날짜 어김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차 반등력을 가져올 만한 요인들과 엄청 많죠? 왜? 바로 한국 시간으로 20일 CME의 선물 ETF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한 시장의 상승력의 추가적인 가치가 커질 거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영상 하단입니다.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선 구독과 좋아요, 이 따봉 버튼 보이네요. 따봉도 한번 눌러주시고 링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상은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그 궁금한 사항에 자료를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를 받을 연락처를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코인을 갖고 있다면 이 기타 여기까지도 입력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차트 분석이면 차트 분석, 그리고 모멘텀이면 모멘텀 하나씩 분석해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